사실 저에게는 이제 SNS라든지 이런 온라인 쪽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등인 사업으로 발령을 받아왔고요. 그 전만 해도 영업점에서 영업점 경험 공부를 했었고 또 마케터로서 이렇게 해왔다가 온라인 세상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궁금했던 게 왜 제가 영업점에 근무했을 때 이렇게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게 그렇게 잘 몰랐는지. 일단 대부분 고객들 보면은 스마트 금융, 모바일 뱅킹 좀 하라 그러면 겁부터 냈어요. 보통 이제 통계자를 보니까 4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잘 많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휴대폰 같은 거 그냥 텍스트 하다가 분실하고 분실 때 있잖아요. 공인인증서도 들어있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고 영업점에 직접 와서 이렇게 통장으로 찍어야지 약간 좀 아시게 되고 하는 패턴들이 저도 아직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특히 좀 중장년층 고객분들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아까 기업은행 손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뱅킹 자체를 제일 먼저 출시를 하고도 이 모바일 뱅킹 쪽으로의 어떤 확산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결국 모바일 뱅킹은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채널이다. 결국 고객은 영업점이라는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CD ATM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모바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편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마케팅에 포커싱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SNS라는 건데 재밌습니다. 저도 SNS 와서 페이스북이라는 거,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제 직무상 접해보고 제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SNS가 정말 금융권에 필요한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객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에 아무리 프로모션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알려도 결국 기존의 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 또는 스마트폰 뱅킹 가입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인데 반해서 SNS는 상당히 많은 고객,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그리고 기존의 하나은행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까지 전부 노출되어 있는 그 잠재력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SNS 문화 개념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경영자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말씀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피부에 와닿고 항상 사업의 우선순위는 좀 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과 위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렇죠.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SNS의 과거의 저희들의 경험을 보면 브랜드의 이미지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은행 모르는 국민 별로 없잖아요. 하나은행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항상 경영자에는 어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손익에 도움이 되는데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과거 SNS 담당자 KPI가 뭐냐면 좋아요 숫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요 숫자 몇만 명. 그럼 처음에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게 위에 좀 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더 좀 뭔가 중요는 한데 이거 어디까지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장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4천만 시대 이 스마트폰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예전에 제가 지하철 다닐 때만 해도 요즘 버스 많이 탑니다만 그때는 무가지라고 하죠. 거기 무대비 때문에 특히 90년 IMF 때 무대비 때문에 무가지 받아가지고 전부 그거 보고 있었는데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뉴스 검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는 그 기기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패턴은 분명히 지금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추세 보면은 과거에 인터넷 뱅킹 아직도 인터넷 뱅킹을 거래하시는 분이 많지만은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의 어떤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4천만 시대에서
영업점 같은 경우는 점점 내점하는 젊은 사람들 바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희 직장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퇴근하잖아요. 은행 갈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 이체, 간단한 은행 업무는 전부 모바일 뱅킹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 사용하시죠. 근데 이제 요즘 회사에서는 방화벽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상당히 애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뱅킹은 더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복잡하다는 싶고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좀 해결을 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리고 빨라야 되고, 이런 어떤 스마트 금융의 세대, 즉 20대부터 40대 고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게 뭐 덴츠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정의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단계랍니다. 즉 과거에는 저희가 은행에 스웨트를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때렸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돈 주고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블로그나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체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저희 SNS 부분이죠. SNS 부분 다음 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SNS 시대에서 소비자들의 AISS 구매 이론이라고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어떤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뭔가 사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호텔, 해외 같은 경우 이제 호텔을 선정하는데 쟤는 모르잖아요. 본인들 경험이 없는데 가장 많이 이제 의존하는 게 일단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그 호텔평이 어떤지, 어떤 후기 이런 거 다 보고, 뭐 제품이나 상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어떤지 하는 이런 어떤 서치하고 쉐어 부분이 가장 SNS 부분에 있어서는 키포인트인 것 같고, 소비자의 패턴이 저걸로 지금 거의 대부분 저런 식으로 패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저런 패턴 변화는 결국 구매 패턴에 변화는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기기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업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어렵습니다. 저희 미래 금융본부라고 하는데, 저희 본부는 이제 온라인 채널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같이 갖고 있어요. 즉 한쪽에서는 영업점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이 좀 안 좋은 데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업점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코스트가 만만치 않아서 보증금 내야죠, 거기다가 직원 배치해야죠, 뭐 기타. 근데 반면에 이제 그리고 또 손님들은 점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점 고객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영업점 구조를 매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복잡하죠. 반면에 스마트폰, 즉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쪽으로의 고객은 점점 늘고 있는데, 이 고객들은 어떻게 잘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아직까지는 영업점이 줄세고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모션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즉 영업점 직원들이 손님에게 권하면서 지금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과도기적인 현실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콜센터라는 부분이 있죠. 이 콜센터가 현재는 이 비대면 채널에서 콜센터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손님에게 다가갑니다. 즉 손님들에게 어떤 세일스나 마케팅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영업점 고객이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마케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목소리라도 콜센터에서 하는 게 낫고, 세 번째 이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여기는 정말 손님들이 고객이 필요할 때만 찾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SNS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고객이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뱅크 3.0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브래드 팅이라고. 저도 올 1월 7일 발령받았을 때 이금융사업부가 뭔가 해가지고 제일 먼저 뱅크 3.0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뱅킹은 어떤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야 할 영업점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다. 즉 어떤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로 패턴이 변화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뭐 하셨고요. 이러한 뱅크 3.0 시대에 결국 따지고 보면 계속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거나 뭘 하는 거에 있어서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금융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스마트 시대에는 언제나 한 발 앞서가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상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 뱅킹 개발했습니다. 2005년 12월에. 근데 아쉽게도 지금 뭐 아까 기업은행 자료 보니까 저희 그 유저 수는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자지갑 서비스, 요즘에 이제 핫한 화제죠. 사실 그것도 2012년 2월에 개발했어요. P2P 서비스 해가지고 지금 뭐 카카오 뭐 원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화번호를 통해서 개인 승부 가능한 거. 그 다음 페이먼트 하는 것도 2012년 2월에 개발했고, 또 우리 페이스북에 가상물레치라는 개념을 둬가지고 궁금한 것은 원격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가상물레치도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SNS 자체, 즉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자체로는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서로 접목시켜줘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가장 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그 담당 우리 임원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온라인은 오프라인처럼, 오프라인은 온라인처럼 끊임없이 뭔가 온라인의 인간적인 면, 또 온라인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면, 이런 면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시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은 두 가지로 일단 정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 자체가 어렵긴 한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터치 더 모먼트, 스트리밍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결국 고객이 원하는 어떤 순간, 고객이 원하는 패턴대로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그때 서비스, 금융상품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주거나 원하는 어떤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이런 아까 소비자 구매 이론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조회를 해보고 그리고 직접 상품 사입을 하고, 이런 어떤 패턴에서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이 끊기면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예를 들어서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어떤 좋은 호텔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다. 그럼 마치 해외여행 가려는데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호텔에다가 예약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제를 통해서 호텔에 지급하고, 이러한 일련의 어떤 구매 과정들이 좀 이렇게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보면은 불특정 다수지만은 반응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글로써 올리고 좋아요 이렇게 호감도를 표시하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아니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 어떨 때 가장 많이 SNS를 보고 이런 걸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패턴 분석을 통해서 아침에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어떤 컨텐츠를 보낼까, 또 점심시간에 어떤 컨텐츠를 보낼까, 또 저녁 때는 또 어떤 컨텐츠를 보낼까, 이런 컨텐츠 종류가 뭘까, 이럴 때 금융 서비스를 홍보해도 될까 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루종일 갖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실제로 보면 24시간 이렇게 스마트폰, 잠잘 때는 그렇지만, 잠잘 때도 또 카카오톡으로 이제 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뭔가 손에서 놓치지 않는 어떤 스마트폰인데, 이런 기상에서부터 취침할 때까지 거의 쓰고 있지만은 특히 기상과 취침 전에 많은 어떤 사용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기상하고 취침 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하나은행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고객들 분석을 해보면은 쭉 있다가 점심시간 때 아마 12시에 많이 이제 페이스북 방문을 하시고 또 취침 전에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때는 나른해지기 쉽으니까 거기에 좀 릴렉스한, 좀 심플하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또 저녁 때 집중도가 높을 때 어떤 좀 약간 의미심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그 전날, 즉 잠들기 전에 한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나 오늘 십자가부터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를 표시하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하는 부분을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고객의 인터랙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률이 높고,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NS라고 하는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를 무한대로 좀 해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은 반응률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지만 이런 패턴 분석을 통해서 하는 이벤트나 어떤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반응률을 상당 부분 좀 좋다라 하는 통계적인 어떤 검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의 어떤 뱅킹 서비스 수익과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저희 페이스북 유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를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또 여행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사이트에다가 환율 쿠폰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80% 아니면 특정 기간에는 90% 확률 무대 쿠폰을 내봅니다. 그 쿠폰을 출력을 하거나 이제 영업점에 제시를 해서 그 쿠폰을 이제 보여주면은 환율 모델을 그만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고객의 패턴하고 영업점의 방문 추이, 즉 페이스북이나 SNS의 어떤 효과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쿠폰 번호에다가 이제 뭐 시리얼 번호를 이제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SNS에서는 이만큼 신규 고객 창출 효과가 있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고객 데이터 수익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20, 30대 고객을 위해서 와삭바삭 브랜드라는 걸 론칭했는데, 페이스북이나 저희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 와삭바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소셜 미디어 채널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이번에 출시를 해봤습니다. 나날 수 있어 적금이라는 건데, 이건 지금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널은 아닙니다. 순수히 소셜 상품인데, 소셜에 대한 어떤 마케팅의 기본이 재미와 공감과 혜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은 바이럴, 그러니까 구조적인 효과가 있는 그 원드 마켓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그 회자가 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 보면은 신규 고객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고, 오히려 SNS 이런 쪽에 반응률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온라인 전용의 어떤 상품을 3가지 요소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광고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특히 이제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은 자기 일 같은 어떤 공감도 느낄 수 있는 데고, 그리고 5.5%라고 하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상당히 높은 금리를 한번 고객 크레딧하고 줘 이런 걸 만들어 왔는데 성과는 꽤 좋습니다. 한번 나 마동석 약속은 꼭 지킨다. 5.5 금연하기 5.5 봉사하기 5.5 착한 사람 이거 언론에 자기 칭찬하기 5.5. 마동석님 5.5% 금리 확정되셨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적금. 교통법규 준수하기. 새로운 적금의 금리는 5.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5%가 이렇게 되려면 은행 정보가 따봐야 될 거 아니야? 그 5.5 어떻게 된 거예요? 5.5%가 말이 되고 밥 없는 직원 하나가 목숨 걸고 만들었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가입하시죠. 난 할 수 있어 적금. 5.5%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이 두 가지가 저희 이금융 사업부에서 한번 소셜을 이용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하나은행 방문 모델이 김수영이거든요. 요즘 좀 약간 인기가 시들하지만 상반기만 해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김수현 씨를 데리고 모시고 광고비를 찍는데 광고비 엄청 나잖아요. 그랬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43만인가 광고 편수 건당 그렇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냥 실질적으로 나나이스스 적금이라는 적금이 만들게 된 어떤 그냥 그 상황이에요. 상황을 한번 쭉 담아가지고 재밌게 만들어봤는데 거의 한 40만자, 38만, 40만 정도 유튜브 상에 이제 반응이 나고 신규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좀 SNS라는 거 하고 금융 서비스는 뭔가 이런 패턴으로 좀 진화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끝없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공감과 혜택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고객들과의 같이 공감대를 맞추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요즘에는 수많은 어떤 매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뱅킹을 보다가 모바일 뱅킹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카카오 스토리를 보다가 또 페이먼트를 하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한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와 어떤 재밌는 컨텐츠하고 그다음 이 플랫폼, 단절이 없는 이 플랫폼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금융시장 쪽에 새로운 좀 활기를 넣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요즘에 저희 하나은행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20분 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 이쪽 마케팅 부분에 이제 많이 오리트되어 있고 SNS나 기타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상당히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질문은 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 다른 식으로 질문을 받았으면 혹시 질문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